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정희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 집에 갈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 3포기에 양념 듬뿍, 아들이 좋아한다는 갓김치까지 챙겨 담아 차에 실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해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엄마 왔어? 그냥 놓고 가. 나 지금 바빠. 문틈으로 비집고 나온 아들은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말없이 김치통을 주방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건 짧은 멘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애들 봐줄 수 있지? 우리 약속 있어서. 배추를 절였던 손이 저릿했습니다. 이걸 바라고 담가온 게 아닌데. 아들 얼굴을 본 지 10초도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 오늘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적금까지 깨서 도와주고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원비까지 해주며 우리 애들 힘들지 않게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내가 해준 것들은 당연한 것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은 줄어들고 부탁은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서운함을 표현하려 하면 엄마 왜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마. 이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한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부모의 선의가 때때로 상처로 돌아오는지, 왜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며느리 출산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밥 해주고 아기 씻기고 살림까지 대신해줬던 시절. 그때는 고마워하던 아이들이 몇 년 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도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시간 많잖아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때립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도움을 주는 건데 그 안에 담긴 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당연히 하는 역할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도파민 보상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엔 누가 뭘 해주면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기대 다음 충족을 자동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고마움은 줄어들고 요구는 늘어난다. 아들 부부가 올 때마다 반찬을 10가지씩 해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이거 말고 고기 반찬 더 없어요? 순간 속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 들였는데 반찬 투정까지 하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도움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기준을 만든다. 처음에 기준을 만들면 자녀는 그 기준을 평생 유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 부모는 우리를 챙기는 게 당연한 일. 여러분의 수고, 힘듦, 피곤함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그저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 두 줄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다릅니다. 해도 서운하고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한 번이면 마음을 열게 하지만 2번이면 버릇을 들이고 3번이면 마침내 그걸 떼어낼 수 없는 욕심으로 만든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으로 준 건데 그들은 의무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줄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 씨도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게 된 건 뜻밖에도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 번만 용기 내세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도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알았다. 하고 바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을 정희 씨.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는 내가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 혹시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밀려왔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 알겠어. 그럼 우리가 해볼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정희 씨는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말해도 애들은 결국 알아서 산다. 그동안 내가 해줘야 한다고 믿었던 건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엄마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잠시 내려놓자 관계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처음으로 대등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가족심리연구팀은 실제로 부모의 한 번의 거절이 자녀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기 위해 아주 색다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성인 자녀 40명을 모집해 무작위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부모에게 같은 부탁을 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부탁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단, 두 그룹의 조건은 달랐습니다. A그룹 부모에게는 가능하면 도와준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연구진이 미리 부탁했습니다. B그룹 부모에게는 이번엔 어렵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연구진이 부탁했습니다. 즉, 부탁은 같지만 반응은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 후 연구진은 자녀들의 감정 변화, 부모에 대한 존중도, 관계 만족도를 일주일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A그룹 도와준다. 자녀는 빠르게 기대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부모에게 고마움보다는 다음에도 해주겠지라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반복될수록 부모의 도움을 당연한 기본값으로 받아들였습니다. B그룹, 이번엔 어렵다. 자녀는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금세 자신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관계 만족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중도 또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부모가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한 번의 거절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건강하게 만든다. 즉, 도와주는 말보다 이번엔 어렵다라는 한 문장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도움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내 선이다라고 알려주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미안해할 이유도 눈치 볼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서도록 돕는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부모는 평생 무엇이든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서도록 길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걸 알려주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서로의 도리를 세울 때 비로소 바로 선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리를 세우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어느 순간 무거워지고 틀어집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도리를 세워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언제까지라고 말하세요.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이사하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버릴 것만 같이 정리해줘요. 하루만 와주세요. 하루만. 하루 정도면 괜찮지. 정희 씨는 그 말을 믿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옷장, 서랍, 책꽂이까지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새 집으로 들어간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여기 짐이 너무 많아. 어질러져서 어지간히는 안 돼. 엄마가 정리를 잘하니까 이번 주에 와서 정리 좀 도와줘요. 정희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사 전에만 도와달라더니 이사 끝나고도 내가 해야 하는 거야? 한 번 갔습니다. 두 번 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 저 방도 정리해줘요. 엄마, 새로 산 수납장 좀 봐줘. 엄마가 하면 깔끔하잖아. 정희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지?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하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행동심리 연구팀은 가족 간 도움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도움을 줄 때 기한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도움은 계속되는 것으로 학습된다. 즉, 기한이 없는 도움은 원래 부모가 하는 일으로 뇌가 학습되기 때문에 부탁하는 쪽은 죄책감도 줄어들고 요구는 더 자연스럽고 당연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번 달까지만 도와줄게. 다음 주까지만 할 수 있어. 처럼 기한을 밝히면 그 도움은 일시적 배려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도와주되 반드시 기한을 밝히세요.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도와줄게. 다음번까지만 가능하다. 세 번까지만 내가 챙겨줄게. 이 한 문장만 말해도 부모 자식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한을 밝히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의존이 줄고 부담이 줄고 부모의 마음도 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처음과 끝을 나누어야 한다. 끝을 세우면 도리는 선명해지고 끝을 흐리면 마음만 무거워진다. 도움에는 마음이 따르지만 기한에는 지혜가 따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을 주되 지혜로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돈은 그냥 도와주지 마세요. 돈 이야기는 부모가 가장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용기 내지 않으면 그 결정은 평생 마음의 흉터로 남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급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만 보태줘. 딱 이번 달만이야. 회사 일이 꼬여서 이번 달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적금을 깨서 보태줬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또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그대로야. 다음엔 꼭 갚을게. 이번 달만 더. 그 이번 달이라는 말은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마침내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 누가 안 힘들어. 부모가 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 엄마 혼자 사니까 더 괜찮잖아. 그 순간 정희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괜찮아서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내 노후를 잘라내고 내 밥값을 줄이고 내 건강을 포기해가며 도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눈에는 그 수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니까, 부모니까 그 단 한 줄로 모든 것이 덮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버드의 경제심리 연구팀은
가족 간 금전 의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부모에게 돈을 한 번 빌리는 그룹, 3번 빌리는 그룹을 만들어 뇌 반응과 인식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도움을 받을 때는 뇌의 감사선이와 관련된 감정 중추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 영역이 거의 반응하지 않고 대신 보상 기대 영역이 더 활발하게 작동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금전적 도움은 반복되는 순간 고마움이 아니라 기대 구조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 기대 구조는 관계를 왜곡시키고 자립 본능을 약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번만이라는 마음으로 건넨 돈은 자녀에게는 부모가 원래 해주는 지원으로 학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부모의 지갑이 열리는 순간 자녀의 자립 본능은 멈춘다. 잔인한 말 같지만 부모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부모님들께 전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돈은 부탁받는 순간 바로 거절하세요. 지금 거절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한다. 이건 도와줄 수 없다.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건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을 지키는 건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예의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챙기는 것은 누구를 외면하는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결정입니다. 정약용은 재물과 인간관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덕을 돕기도 하지만 절제가 없으면 화가 되어 돌아온다. 절제가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여러분은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하고 때로는 본인의 꿈도 뒤로 미뤄가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먼저 챙기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이 기대는 어깨가 되어주지 못해도 자기 인생은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갑니다. 이제는 자식보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4번째, 서운하면 바로 말하세요. 정희 씨는 평소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면 애들 기분 상할까봐, 내가 속 좁아 보일까봐 이런 생각이 앞섰습니다. 정희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이런 말이 스쳤습니다. 이번 주도 3번이나 갔는데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있던 어느 날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그 눌린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바쁜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그 순간 정희 씨는 마음 어느 한 곳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인관계 연구팀 실험에서도 감정을 초기에 소리 없이 표시하는 그룹보다 초기 감정을 짧게 말하는 그룹이 관계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실험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연구진은 60명 커플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일단 참았다가 나중에 풀도록 했습니다. 8주 뒤 관계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감정을 바로 말한 그룹은 갈등 빈도가 줄었고 오히려 더 친밀감이 커졌습니다. 반면 참은 그룹은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는 말이 반복되면서 싸움의 크기만 커졌습니다. 즉, 말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참아서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그때그때 짧게 말하세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 조금 속상했어. 방금은 내가 마음이 좀 쓰였어. 이 부분은 나도 생각이 달라. 지금은 내가 조금 부담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책임을 따지는 말이 아니고 누구를 탓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어디쯤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표시일 뿐입니다. 사람 마음은 신기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건네면 상대도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아, 엄마 마음이 이랬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정약용은 마음을 다루는 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감추면 흐려지고 드러내면 밝아진다. 여러분의 마음도 숨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일 자격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가치가 있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부드럽게 여러분 마음을 건네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베풀지 말라고 했지만 반대로 반드시 베풀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살림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안 주면 부모 자식 관계는 더 멀어지고 이것만 주면 평생 든든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걸 몰라서 필요 없는 걸 과하게 주고 정작 정말 줘야 하는 것은 비워둡니다.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평생을 걸고 키운 그 아이들에게 딱 하나 반드시 줘야 하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잘 사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이에게 베풀어야 할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시간, 손주 돌보기, 도움. 하지만 정답은 전혀 다릅니다. 심리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녀가 평생 간직하는 건 부모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 표정이다. 몇 년 전 실제 있었던 상담 사례입니다. 40대 딸이 상담실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저를 위해 희생하고 저를 위해 살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무거웠어요. 마치 내가 엄마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희생이 사랑이라고, 모든 걸 내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심리학 연구는 정반대입니다. 하버드 가족연구센터의 30년 추적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가 가장 편안해하는 부모는 자기 삶을 풍요롭게 꾸려가는 부모였다. 희생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는 죄책감과 거리감을 느꼈다. 왜 그럴까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자기 삶을 잃어버릴수록 자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부담, 그리고 또 하나는 미안함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숨이 막힌다로 변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바르게 서면 자식은 기댈 곳을 얻는다. 내 삶을 사랑하는 모습, 내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내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품격. 이것만큼 자녀를 편안하게 해주는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뭘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멋지게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두 번째, 자녀에게 꼭 베풀어야 할 것은 인정입니다. 부모들은 평생을 자녀 걱정으로 채워 살아갑니다. 밥은 잘 먹는지, 일은 힘들지 않은지, 가정은 괜찮은지.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많이들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인정입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걱정이 사랑이고 말이 조언이고 잔소리가 마음이라는 걸 잘 알죠.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엄마는 아직도 나를 못 믿는구나.
난 엄마 눈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뭘 해도 만족 못하겠지. 그 순간 자녀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스르륵 다치기 시작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가족심리연구소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성인 자녀 60명을 모집해 무작위로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에게 부모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들려주고 감정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메시지는 단 10초짜리 녹음이었습니다. A그룹, 걱정 메시지. 요즘 괜찮니? 엄마는 너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 B그룹, 조언 메시지. 너 요즘 하는 방식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봐야 한다. C그룹, 인정 메시지. 너는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 나는 내가 해낼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연구진은 10초짜리 메시지를 듣고 난 뒤 참가자들의 심박수, 불안지수, 자기 효능감, 나는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참가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걱정 메시지를 들은 A그룹은 평소보다 심박수가 빨라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또 문제를 만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언 메시지를 들은 B그룹은 훨씬 더 불편했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순간부터 어깨가 굳고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평가받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날 못 믿나 그런 기분이 들었죠. 불안지수가 가장 크게 오른 그룹도 바로 이 B그룹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힘, 즉 자기 효능감 역시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C그룹에서 나타났습니다. 단 10초짜리 인정 메시지를 들었을 뿐인데 참가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숨도 깊어지고 어깨의 긴장도 눈에 띄게 풀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참가자는 메시지를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이런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실제로 연구진은 C그룹의 불안지수가 절반 이상 떨어졌다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자기 효능감, 즉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내면의 힘 역시 가장 크게 올라간 그룹이 C그룹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서 가장 갈급해하는 것은 걱정도 조언도 아니다. 너는 잘하고 있다는 인정이다. 이 한마디가 자녀의 정서 안정과 부모-자식 관계 만족도를 가장 크게 높였다. 불과 10초짜리 메시지 하나가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진 자신에게도 놀라운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꼭 건네야 하는 두 번째 선물은 잔소리나 불안 섞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인정입니다. 너는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 나는 내가 해낼 사람이라고 믿는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정약용도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어줄 때 비로소 열린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는 순간 자녀의 마음은 조용히 자연스럽게 깊게 열립니다. 그리고 관계는 불안에서 편안으로, 거리에서 친밀로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부모의 괜찮다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붙잡아준다. 부모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한마디라도 성인 자녀에게는 심장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괜찮다. 이 짧은 말이 자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니어 세대의 부모들은 이 말을 평생 제대로 건네본 적이 없습니다. 잘하기만을 바랐고 다치지 않기를 바랐고 실수하면 바로 잡아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녀를 보면 본능적으로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랬지. 그러고도 내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살지. 부모는 걱정해서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또 실패했구나. 부모한테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구나. 나란 인간은 왜 이렇게 늘 부족할까? 그리고 마음은 서서히 다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인 자녀들은 이미 자신을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괜히 힘들게 만들었나. 부모가 굳이 다시 짚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순간 자녀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래도 넌 괜찮다. 부모의 이 한마디는 축 처진 자녀의 어깨를 다시 들어올리고 스스로를 믿는 힘을 되살리고 포기하려던 마음을 다시 걷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는 결국 자녀 마음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30이든 40이든 심지어 자기 자식을 키우는 나이가 되어도 부모의 말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부모의 괜찮다 한마디는 자녀의 등을 다시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세상이 실수라고 말해도 부모의 괜찮아 또 하면 되는 자녀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상처난 마음에 숨이 돌아오고 무너진 자존감이 다시 일어서고 흩어지려던 관계가 다시 이어집니다. 정약용도 말했습니다. 마음을 세우는 힘은 꾸짖음이 아니라 믿어주는 데서 비롯된다. 부모의 괜찮다는 말은 자녀에게 믿음의 다리, 마음의 버팀목, 그리고 삶을 이어주는 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건네야 할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괜찮다. 누구나 실수한다. 괜찮다. 지금 이렇게 흔들려도 된다. 괜찮다. 나는 여기 있다. 여러분의 이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삶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이 말 덕분에 다시 살아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살며 마음 한쪽을 늘 접어두고 살아오셨죠. 기쁜 날에도 아픈 날에도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에게 한 번도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한 순간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외로웠을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 하나만은 꼭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로요. 말로 다 하지 못할 세월들을 묵묵히 견디신 것,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의 삶으로 남은 시간을 채우셔도 됩니다. 앞으로의 길은 누구를 위한 보람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쁨, 당신만의 평안, 당신만의 아름다움으로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동안 미뤄두셨던 행복으로 조용히, 깊게, 그리고 아름답게 다시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